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양거로 2번 사기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얘기를 할 거예요. 시험은 2번에서 양거로 2번에서 3번이 별색이에요. 3번. 자, 3번을 알려면 2번을 알아야 돼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갑이 이렇게 하죠. 우리 그 공동묘지 사건 있죠. 공동묘지.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공동묘지 모르고 입주했죠. 그러면 이놈 건설사가 나를 사기쳤다고 했어요. 이거 사기니까. 그러면 나는 사기당한 피해자. 나는 봐요. 입주해서 들어가 보니까 공동묘지 이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 청약 당첨된 이 매매계약을 피해자 나는 일단 취소하고 이사 갑니다. 공동묘지 맨날 베란다를 보이는데 살 수는 없으니까 이사 가려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동시에 and 내가 입주할 때 5억에 들어갔는데 시가가 한 1억이 떨어져 버렸어. 공동묘지 사실 밝혀져 가지고 그러면 1억 손해 받겠죠. 자, 사기는 형사범죄가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해요. 나는 시가 하락분만큼의 손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계약 취소하고 이사 가고 동시에 시가 하락분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사기를 당하면 계약 취소하고 손해 생긴 걸 전제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사기는 형사범죄니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해요. 그래서 취소하고 이사가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동시에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자, 계약 해제 갑니다. 아까 중도금 채무 불이행하면 상대방은 계약 해제, 법정 해제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거기는 채무 불이행이 생기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고 사기가 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내 상대방이 나를 사기쳤거나 때렸거나 불법행위 성립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래야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취소해서 이사 가고 손해 생긴 만큼의 손해배상도 받아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나의 선택이란 얘기예요. 자, 나는 취소하고 이사는 가야겠어. 대신 시가락분이 없어. 또는 손해는 있지만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또는 귀찮아서 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을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 선택하는 거예요. 꼭 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취소만 하고 나는 손해배상 청구 안 할래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내가 당첨된 데는 청약 당첨된 데는 공동묘지가 안 보여. 나는 굳이 이사 안 갈래. 대신 손해만 받아낼래 할 수도 있겠죠.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즉 이사 안 가고 손해배상만 청구할래 할 수도 있어요. 시험은 이게 나와요. 시험은 그 다음에 나는 취소도 안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안 할래. 나 돈 많아. 굳이 뭐 손해배상. 즉 사기를 당한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수 중 사기당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할 수도 있고 시험은 이 세 번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나는 취소하지 않고 그냥 손해배상만 받아내려 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사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 사기가 인정돼. 이게 공동묘지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는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거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이거 이제 이해하면 되고. 자,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이 3번을 하려면 나는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걸 알아야 3번 알아요. 자, 3번은 설명 들어봐요. 상대방 사기가 아니라 제3자 사기예요. 자, 아까 3자 사기 이렇게 그렸으니까 차로 그릴게요. 3자 사기. 3자 사기는 항상 같은 그림으로 공부해야 돼요. 병이
갑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기당한 갑이 피해자겠죠. 사기당한 갑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텐데, 자, 갑은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라겠죠. 사기친 이놈한테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취소하고 손해배상도 둘 다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겠죠. 이게 시험 나와요. 따라서 내가 나를 사기친 저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꼭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받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봐요. 제3자 사기로 손해를 입은 경우 나한테 사기친 저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계약을 꼭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 판례가 뜬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단지 두 번째는 상대방 사기에서 나온 판례고 분양, 그 다음 여기는 제3자 사기에서 나온 것일 뿐 결론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사기로 동그라미 3번 별 3개 제3자의 사기로 계약 체결해서 손해를 입었어. 갑이. 자, 저 그림을 연상해야 돼요. 제3자 사기로 손해를 입은 내가 나를 사기친 저놈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의거한 이 매매계약을 꼭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나 취소하지 않고 저한테 손해배상만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을 알아야 3번을 알아요. 2번하고 3번을 그냥 같이 별 3개 해요. 그래서 2번보다는 3번이 나오지만 어차피 3번을 하려면 2번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나를 사기친 제3자한테 불법행위 손배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꼭 을과의 매매계약,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 을과의 매매계약을 먼저 꼭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나 취소 안 하고 그냥 너한테 손해배상만 청구할 거야. 나 취소 안 하고 이사 안 갈 거야. 이사예요 항상 취소는. 그래서 그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3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한 을과의 계약을 먼저 꼭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다. 먼저 취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그게 잘 나와요. 3번이. 그래서 별 3개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자, 법조문 3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조문이 왼쪽 2개, 오른쪽 하나 나오죠. 그러면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법조문 가장 중요하겠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자, 이거 1월달에 다 했어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동그라미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겠죠. 도달주의죠.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상대방 집에 도달한 때. 자, 2번 1번도 별 3개, 2번도 별 3개, 3번도 별 3개, 기억도 별 3개, 1, 2, 3 기억까지 4개가 별 3개요. 자, 2번 대본 판례.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알 수 있는. 이걸 외워야 돼요. 도달이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다. 따라서 이걸 외워야겠죠. 상대방이 내 편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도 없고 편지 개봉해서 내 편지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요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상태지 수령할 필요도 없고 내용을 알 필요도 없다.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장난쳐요.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 통지 내용을 알 것을 요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아니야. 알 필요 없어. 이렇게 외워야 돼. 반드시. 그래서 알 필요는 없다. 자, 3번. 자,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이 도착하면 효력 발생하죠. 따라서 도달한 후라면 이제는 나는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기억. 아직 도착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도달 후 처리는 안 돼. 하지만 아직 도착 전이라면 처리할 수 있고 결국 노란색 후 안 돼. 아직 도착 전이라면 돼. 이런 식으로 중심 잡고 노란색 중심 잡고. 자, 4번은 왕별이겠죠. 의사표 이쪽 동네에서 가장 많은 정답 지문, 가장 많은 기출이 4번이에요. 자, 4번 통지를 발송한 후 갑이 사망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보낸 갑은 죽고 맛이 갔어도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 집에 도달하면 그대로 효력 발생한다.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이 말을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법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옳은 지문으로 나올 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 그 다음에 장난을 칠 때는 마지막을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게 장난을 쳐요. 응? 그러니까 발송 후 사망 제한 능력자라는 단어가 뜨면 소수로는 무조건 발생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긍정. 절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상실한다 하면 부정으로 끝나면 무조건 여기는 X지문이 돼요. 아셨죠? 문제 기출지문 이제 풀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완전 외워요. 이게 왕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아봤대. 그럼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 안 하겠죠. 도달에 대한 입증은 편지 보낸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문제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도달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거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입증하지? 상대방이 편지 안 받았대. 그럼 내가 도착했잖아. 내가 입증해야 돼. 보낸 내가. 어떻게 입증할까? 편지 보냈는데 지평을 따라다녀야 되나? 그래서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입증하기 힘들지. 그래서 대부분 판례. 내가 보낸 편지가 내용증명 등기라면, 내가 보낸 편지가 뭘로 보냈어요? 내용증명이나 등기, 특히 내용증명이 잘 나와요.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편지를 보냈다면 반송만 되지 않으면 그 무렵 상대방 집에 송달됐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보낸 7번 별 3개, 8번 별 3개, 7번 내가 보낸 편지가 내용증명 또는 등기 우편이라면 반송만 되지 않으면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본다. 입증하기가 힘드니까 반송만 되지 않으면 도달된 거예요. 이유, 내용증명 등기는 집배원께서 사인 받아요. 사인. 그래서 수취인이 없으면 갖고 가버립니다. 놓고 안 가요. 우편함에. 그래서 반송만 되지 않으면 도착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적 의사표시가 담겨있는 편지는 뭘로 보내라? 내용증명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 보통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반송만 되지 않으면 송달됐다고 봅니다. 이거 잘 나와요. 자, 8번도 잘 나와요. 똑같이. 그런데 내가 내용증명을 안 보내고 일반 우편, 보통 우편으로 보냈다는 얘기죠. 자,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했다 추정해주지 않아요. 추정할 수 없어요. 부정으로 끝나야 돼.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보낸 경우라면 보낸 사실만으로는 도달 추정을 해주지 않아요. 자, 이유를 알아야 이게 내게 되겠죠. 일반 우편은 분실 위험이 있어요. 자, 집배원께서는 우편 수시에 넣었거든요. 그럼 원래 도달이에요.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니까. 근데 우편 수시름에 있는 편지를 애들이 딱지로 말아버려. 꺼내서 딱지 쳐버려. 요즘은 딱지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꺼내서 애들이 딱지로 말아버린다든가 또 앞에서 얘기하다가 메모지가 필요해서 빼가지고 메모하고 가져가 버려. 못된 사람이. 분실 위험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편으로 보낸 사실만으로는 도달 추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분실 위험 때문에. 그래서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송만 되지 않으면 상대방 집에 도착됐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 대본 판례 두 개가 굉장히 잘 나와요. 7번 8번 반드시 해오시. 자, 의사표시 수령 능력 법조문 그대로 나오죠. 자, 의사표시 상대방이 내 편지 받을 때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미성년자 5살짜리가 내 상대방이다. 그러면 내가 이 어린 놈 5살짜리한테 들이댈 수는 없다. 제한 능력자에게는 내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정들이 아버지께서 나의 편지 도착 사실을 안 후라면 이제는 어린 놈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단서가 나와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 나는 이제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오른쪽 공시송달. 자, 공시송달 별 3개. 방금 그건 왼쪽은 별 3개 해요. 그냥 동그라미 1번. 그래도 의사표시 나오면 나오니까. 자, 오른쪽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몰라요. 상대방 소재를 몰라요. 그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옳은 지문으로 나와요. 오케이. 과실 없이 거기만 살짝 주의하면 돼요. 내 잘못 없이 상대방 몰라야 돼요. 아직 우리 기출은 이 과실 없이 자리를 장난친 기출은 없어요. 그냥 항상 옳은 지문으로 봐. 한 4-5번 나왔으니까 그냥 옳은 지문 맞아 하고 다음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행위 의사표시 4문제, 2문제 했어요. 이제 3문제가 나오는 대리로 갑니다. 자, 총칙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대리가 중요해요. 대리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의사표시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또 차고 사기 강박은 지금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어. 사기 강박은 27회 나오고 아직까지 안 나와. 올해는 나오겠지. 몇 년 전부터 지금 사기 올해 나옵니다. 아직도 안 나와. 의사표시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횟수가 잘 안, 맨날 통정만 나와. 통정만 지금. 하지만 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3문제 배죠. 3문제. 그래서 대리가 총칙에서 제일 중요하다. 4문제도 막 나와버리고. 자, 대리 그림은 갑 아파트 의리 대리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이 계약하죠. 누구랑? 병하고. 자, 대리 그림은 갑을병, 병은 상대방이죠. 본인, 대리인, 상대방. 대리의 3가지면 대리권, 대리행위, 효과기소. 그 다음에 의리지가지 않고 병을 시키죠. 복대리.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도 없이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다시 2개로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로 나요. 자, 오늘 표현대리 기초 잡을게. 기초. 자, 그러면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고 의뢰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의 소멸, 마지막으로 대리권한의 남용. 오늘 또 이제 남용할 거예요. 3월달에. 자, 그러면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제 교재 가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숙고행위로 태어나죠. 명시, 묵시 다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 묵시적 나오면 다 소수로는 가능하다. 이게 세트예요. 묵시적 의사표시 다 가능합니다. 세트예요. 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대리권의 범위. 임의대리권의 범위. 여기서 대본 판례 3개를 할 겁니다. 1월달에 하나 했고 오늘 추가 2개 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6번 나온 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상대방 병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있다 없다 싸매요. 대리인은 상대방이 중도금, 잔금 주면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동그라미 3번 흑판부터 봐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자, 대리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닌 놈은 절대 취소 해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 해제는 이 계약을 날리는 거죠. 이 계약을 무로 날릴 사람은 당사자인 갑하고 병만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해제 권한 없다. 잘 나와요. 그래서 3번하고 기억 별 3개 같은 거예요. 3번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가진 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없다. 그러면 해제 동그라미하고 밑으로 떨어져요. 해제할 권한은 없다. 동그라미. 해제할 권한은 없어요. 대리인은 취소 해제 권한, 특별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없는 거예요. 자, 기억도 똑같아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고 저당권 바가와 이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계약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건 아니다. 즉 해제 권한 없다. 같은 말이죠. 결국 우리 기출지문이 3번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도 나와서 제가 2개를 같이 박아놓은 거예요. 기출지문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결국 2개 똑같아. 어디만 본다. 중심. 해제 동그라미하고 해제할 권한은 없다. 해제 나오면 해제할 권한은 대리는 없는 거예요. 자, 3번. 자, 흑판 봐요. 갑이을한테 자, 여기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인데 여기는 한 놈이 더 튀어나. 매매계약 체결 플러스 이행이라는 2글자가 새로 생기죠. 매매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이행에 관해서도 포괄적 대리권을 줬대. 자, 느낌이 와야 돼요. 이 첫 번째, 2번째는 내 앞으로 팔아줘. 체결 대리권만 줬는데 3번째 대리권의 범위는 체결뿐만 아니라 이 매매계약 이행에 관련해서도 포괄적 대리권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아무래도 권한이 더 넓겠죠. 그래서 이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계약할 때 정해놓은 매매대금, 잔금 날짜, 중도금 날짜, 지급기일을 뒤로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느낌이 왔죠?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니까 권한이 많겠지. 그러니까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긍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별 3개예요.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이라는 2글자가 추가되고 더 중요한 건
포괄적 동그라미. 그래서 포괄적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약속된 매매대금 지급 길, 날짜를 뒤로 연기해줄 권한 가진다, 있다, 권한 있다요. 긍정. 포괄적 나오면 뒤로 가는 거야. 서술어가 긍정으로 끝났는지 이런 거는 없다로 끝났는지 그러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대부분 판례죠. 잘 나와요. 외워야겠죠.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있다 이렇게 오시고, 하지만 대리인이 해지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포괄적 대리인이 있으면 권한이 많겠죠. 대금 지급 날짜를 뒤로 연기해줄 권한도 있다. 자, 결국 요약집을 통해서 문장훈련 하시고, 문장훈련 거기서 중심 뽑아내는 훈련 하시고, 이게 우리 제 강의 노트 있잖아요. 암기장에. 그러면 여기에서 노란색만 동그라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다 없다 그걸로 또 훈련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 오른쪽 법조문 동그라미 1번 별 3개, 오른쪽 동그라미 2번 별 3개, 동그라미 1번 특별히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맨 오른쪽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는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보존행위도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개가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보존행위는 본인 재산을 지키는 행위니까 제한 없이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제한 없이 무제한. 하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보존행위, 이용 계량이 다 두 개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지키는 행위니까 제한을 두지 않겠죠. 본인한테 좋은 거니까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자, 나머지 다 하겠지만 나중에 해도 돼요. 중요한 거 해야 돼요 지금.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됩니다.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을 해할 우려가 있죠. 지가 싸게 사버리니까 대리인이. 그래서 원칙 금지. 하지만 본인이 사라고 했죠. 네가 허락해줬구나. 또는 본인하고 대리인 사이 채권 채무가 있는데 다툼 없는, 갑하고 을 사이에 다툼이 없는 걸 전제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다툼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외워야 돼요. 본인이 허락을 해줬거나 또는 다툼 없는 걸 전제로 채무이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채무이행이 뭐냐? 1번, 2번, 3번 별 3개, 3번까지 그냥 별 3개예요. 3번. 자, 설명 한 번 더 들어봐요. 갑이 을로부터 전에 1억을 빌린 채무가 있어요. 자, 돈 빌린 후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봐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어찌됐든 을이 갑한테 1억 빌려줬죠. 그럼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갑은 빌린 1억을 갚아야 돼. 문제는 을이 갑의 대리인이 됐고, 그 다음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 잔금 받을 수도 있죠. 얘가 현금 가지고 오면. 그래서 을이 병으로부터 3억을 중도금조로 받아놓은 게 있다. 근데 갑이 을한테 돈 갚아야 할 시기가 왔다. 1억 갚아야 할 시기.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병한테 받은 이 3억을 본인한테 당연히 쏘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쏘아주려고 했더니 내가 전에 빌려준 1억 받을 날짜가 됐네. 그럼 이 3억 중에서 지가 받을 돈 1억을 빼고 2억만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채무이행은 스스로 지가 할 수 있다. 챙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3번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대리인에 대한, 을에 대한 본인 갑의 금전 채무가 날짜가 왔어. 즉 변제기가 왔어. 그러면 대리인은, 을은 본인 허락 없이도 지가 받을 돈이죠. 지 받을 돈 스스로 받아낼 수 있다. 그걸 본인 입장에서 본인 채무를 지가 변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스스로 지가 받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 해야 될 3개예요. 1, 2, 3번.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 금지. 외워야 돼. 법조문이. 하지만 본인이 네가 사 허락해줬다면 할 수 있을 거고, 또 채무이행도 할 수 있는데 이 채무이행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채무이행을 외우셔야 되고, 먼저 다툼이 없어야 돼요. 갑과 을 사이에. 자, 봐요. 을은 갑한테 1억 빌려줬다고 하는데 갑은 내가 언제 빌렸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내가 갚았잖아. 그러면 설사 변제가 돼도 스스로 변제받을 수 없어요.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걸 전제로 갑을 사이에 채권 채무인데 수수로 받아낼 수 있다. 그게 3번 지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같이 연결되니까 자,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우리 다 기출이야. 하지만 몰라도 다 흘러가. 나머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자, 공동대리 여기죠. 대리인이 수인.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겠죠. 6번 나오네요.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수인. 그럼 어떻게 대리한다고 했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가 본인 대리한다. 이렇게 법조문 그대로도 나오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어떻게 장난치느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맨날 이렇게만 장난쳐요. X야 X. 각자 대리로 나와야 맞는 지문. 자,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동그라미 2번.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너희들 각자 대리하지 말고 공동으로 대리해. 이렇게 정할 수 있다. 자, 1월달에 다 한 거예요. 자, 대리권 소멸,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소멸사유 법에 정해놨죠. 자, 1번, 2번 별 3개. 동그라미 1번. 본인은 사망 한 가지.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 대리는 3가지.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개시 선고됐어요.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그래서 사망, 성년 후견개시, 파산, 대리권 소멸. 자, 기억. 대리인이 한정 후견개시 선고를 받았다. 이건 소멸사유가 아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성년 후견개시만 소멸사유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소멸합니다. 지 자식한테 을다시한테 상속되지 않아요. 그것까지 나와요. 우리 시험에. 상속되지 않고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정확히 외워놔야 그 지문 해결하는 거예요. 상속 안 돼. 대리권은 소멸해요. 살아있어야 뭐 상속도 되지. 대리권이. 그래서 소멸한다는 거. 그래서 성년 후견시 맛이 갔죠. 파산. 거지됐죠. 대리인이 죽었어 막갔어 거지됐어. 대리권 소멸. 또는 머리글자 따셔도 돼요. 사성파. 부산의 칠성파가 아니라 사성파. 사성파. 그럼 대리권 소멸. 사성파지. 사한파는 아니야. 한정후견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성파 이렇게 머리글자 따도 돼요. 이제 이 단어 익숙해졌잖아요. 사망 성하면 성년후견개시가 이제 떠오르죠. 그러면 이제 머리글자 따도 돼. 궁본하듯이. 궁박은 본인 기준. 머리글자도 필요해요. 머리글자도 사성파 궁본. 궁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이럴 때는 머리글자 좋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도 돼요. 단순 암기사항은. 자, 임의대리 투기소멸사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했네요. 수권행위 철회했네요. 자, 기억이 별 3개. 여기는 기억이 나와요. 기억이.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 즉 갑을사의 위임계약 종료 전이라도 여기 동그라미 언제든지 본인은 언제든지 여기 있죠? 노란색. 언제든지 본인은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의외로 4번이나 나왔어. 4번. 그래서 본인은 위임계약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마음 바뀌면 수권행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수권행위 처리할 수 있다. 자, 이제 대리권의 마지막 목차가 이놈이에요. 대리권한의 남용. 자, 이거 처음에요. 자, 들어봐요. 을이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권한이 있어요. 중도금, 잔금 5억을 받았어. 그러면 받은 돈을 갑한테 쏘아줘야 되는데 을이 갖고 미얀마로 튀어버려요. 이걸 법정용어로 횡령했다고 그래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억을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대리인이 갖고 튀어버렸다. 자, 병은 연락합니다. 병은 대리인한테 5억 주면 얘는 지채무 이행한 거예요. 응? 을이 본인한테 줬든 갖고 튀었든 병은 지채무 소멸한다. 이런 것까지 시험 나와요. 그래서 대리한테 줬으면 설사 본인한테 얘가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병의 대금 채무는 소멸하는 거예요. 대리한테 주든 본인한테 직접 계좌로 쏘도 아무 상관없어. 자, 문제는 이제 대리권 남용할게요. 대리인이 이 단어가 또 자기이익, 본인을 배신 때리는 배임적 대리행위, 저 단어가 뜨면 이 사건이에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한을 남용했어요. 자, 문제는 매매대금을 본인한테 주지 않고 횡령했을 때 매매계약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권대리예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계약하고 돈만 튀었기 때문에 따라서 유권대리니까 본인에게 유효해요. 자, 본인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요. 대리인이 갖고 튀어버리면 돈은 한 푼도 자기는 못 받았는데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 본인에게 유효예요. 본인은 책임져야 돼. 즉 등기 넘겨줘야 돼. 왜? 유권대리니까. 동네를 파괴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권대리 동네하고 있어요. 유권대리하고 있어요. 유권대리하고 있어. 복대리까지는 대리권 있는 동네요. 따라서 아무리 대리인이 자기 이익 배신 때리는 배임적 대리행위에서 지 대리권한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효. 본인은 책임 있다. 하지만 이제 예의가 있겠죠. 상대방 병이 대리인 의뢰 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갖고 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 나와 수 있었다면 상대방이 알았어 갖고 튄다는 거 남용 사실을 그러면 을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어. 원칙 유효 무효 어디서 들어봤어요? 비진이 의사표시 규정에서 들어봤죠. 비진이 원칙 유효 무효 대리권 남용을 우리 대법원 판례인데 대부분이 비진이 규정을 갖다 써요. 그래서 반드시 대리권 남용 동네부터 파괴요. 대리인 자기이익 이 네 글자가 뜨고 본인을 배신 때리는 대리행위 배임적 대리행위 이 단어가 뜨면 이 동네요. 대리권한의 남용 동네구나. 그러면 대리인 자기이익을 위해 본인을 배신 때리는 배임적 대리행위가 나온 순간 이게 달달 나와버려야 돼. 원칙 유효 무효. 유니까 본인은 책임 있을 거고 무효인 경우 무니까 본인은 이 경우는 책임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유효 무효로도 나오고 본인이 책임 있다 책임 없다 책임까지 같이 나와요. 같이 다 하셔야 돼. 이게 의외로 종종 잘 나와요. 이니까 장난치겠어 안 치겠어? 알은 항상 장난쳐요. 선이니까 알은 알수의 선이 유과실이죠. 그러니까 정답쯤이란 얘기요. 알은 자 1번 대리권 남용 개념이에요. 원칙이에요. 대리인이 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어. 자 아파트 팔라고 하니까 팔았어. 문제는 대리인 자기이익 자 자기이익만 동그라미 빵에 밑줄하든지 이 단어가 찾아내야 돼. 대리인이 자기이익을 위합니다. 본인을 배신 때리는 배임적 대리행위가 나옵니다. 대리인 자기이익 본인을 배신 때리는 배임적 대리행위 이 단어들이 뜨면 빨리 동네 대리권 남용 동네 이렇게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자 애운대로 접목시키는 거예요. 원칙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유효다 같은 말이에요. 효력이 있다가 유효예요. 플러스도 나오고 한자로도 나오고 항상 그래요. 효력이 있다 효력 생긴다 효력 발생한다 유효다 다 같은 말. 자 원칙 유효 유권들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자 왼쪽도 그냥 별 3개예요. 1번 별 3개 오른쪽 2번도 별 3개. 하지만 2번이 잘 나와. 오른쪽이 훨씬 여기가 나와요. 주로 90%는 하지만 왼쪽으로 알아야 또 2번도 아니까 원칙 유효 이건 동그라미 1번 왼쪽. 자 이제 여기가 시험 나와요. 주로 대리인이 자기이익을 자기이익 떴죠. 이게 시험 기출 지문이니까 대리인이 자기이익 반드시 이 단어가 뜨고 그 다음 이 단어도 같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지만 보통 같이 떠죠. 배임적 의사표시했죠. 그럼 여기까지 읽는 순간 대리인이 자기이익 배신 때렸어 대리권 남용 이렇게 빨리 동네 파가시고 자 이 경우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수 있었다 나왔죠. 그럼 무 본인의 효력 없다 지문 하나 본인은 책임 지지 않는다 책임 없다 지문 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일단 사례로 대리인이 매매대금을 갖고 튄 횡령사건이구나. 횡령으로는 우리 시험 안 나왔죠. 다른 시험은 또 횡령 이렇게 나와요. 사례형으로. 그래서 대리인이 갖고 튀었다. 대리권 남용. 대리인 자기 배신 이 말이 나와요. 원칙 본인에게 유효. 하지만 상대방이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효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원칙 유효 무. 유면 책임 있을 거고 소유권 등기 넘겨줘야 되고 상대방이 알이라면 책임질 필요 없을 거고. 그래서 바로 이 경우 알은 둘 중 하나만 나와요. 2개 안 나와. 이거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알은 공부하라고. 시험에는 알았다가 나오거나 또는 알수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빨리 알이나 나 같이 해버리고 알았던 경우 본인 책임 없다 이렇게 바로 연결돼. 그러면 빨리 무 머릿속으로 무 계산하고 와서 없다로 끝나야지. 같은 없다로 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원칙 유효
RR 무효. 그러면 이걸로 비진이도 해결되고 대리권 남용도 해결되고. 자, 오른쪽 34 작년 기출이죠. 34 밑에 뭐가 있어요? 밑줄이 있잖아. 34 밑에 밑줄이 있으면 뭐라겠어요 제가? 정답 지문. 작년 대리 3명관계 정답 지문이에요. 이거 하나 알면 다른 4개 몰라도 맞춘다고. 정답 지문 5개 중 하나만 알면. 근데 다른 것도 모를까? 이걸 아는데? 다른 것도 다 알아. 5개 지문 다 골랐네요. 맞아 너 X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교재 왼쪽은 기출이 없죠. 34가 없죠. 자, 앞으로 또 가봐. 넘겨봐. 왼쪽에 26페이지에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이 있다. 그건 작년 기출이죠. 34에. 그다음 오른쪽 하나도 없죠. 왜 그러면 대리권 남용하고 지금 대리권 밭에서 중도금 2 지문만 나왔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왔죠. 작년에. 왜 그럴까? 33회 때 나와서 그래요. 다른 데가. 각자 대리 33회 때 나왔고 대리권 소멸 다, 그러니까 28페이지 있죠. 28페이지하고 27페이지 지금 3페이지는 32회 33회 때 다 기출이야. 기출. 대리권 남용은 그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34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34가 없는 별 3개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돌아요. 기출은. 아셨죠? 이 책의 좋은 점은 34가 박힌 것은 90%는 올해 안 나와요. 90%는 34가 안 박힌 별 3개 왕별을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거기서 다 떠요. 그런 식으로 이 교재를 이용하면 돼요. 항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험 보면 다 알아. 막 OX가 막 골랐죠. 왜? 그것만 집중 다 했으니까. 그런다고 34 박힌 걸 제껴버리면 안 돼요. 10%는 연타로 다시 내요. 제낀 사람이 엿먹으라고. 그래서 34가 박혀도 하긴 해야 돼. 중요한 별 3개는. 하긴 하지만 얘는 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나올 확률은 조금 떨어지고 34가 작년에 기출 안 된 별 3개짜리가 올해 나오고 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 그 다음 대리의 능력. 자, 현명주의는 별로 안 나오니까 대리행위 하자로 바로 갑니다. 대리행위 하자. 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거 하나 볼게요. 오른쪽 반가로 2번에 중간에 현명하지 않았죠. 자, 동그라미 1번만 별 3개. 대리인이 계약 체결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대요. 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게 현명이죠. 본인 이름 나타내고 현명하고 대리행해야 되는데 현명 안 했어. 그러면 대리인의 이 의사표시는 그대로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그대로요. 현명하지 않으면 여기 있죠. 이걸 그대로 외우란 얘기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이 정도예요. 자, 대리행위 하자 갑니다. 대리행위 하자가 가장 중요해요. 자, 갑을 병이죠. 대리행위 하자. 자, 봐요. 다시 한번. 을이 병하고 한 이 매매계약을 대리행위라고 하죠. 두 번째 측면. 그런데 이 대리행위에 문제가 발생하죠. 의사표시동 내 문제가 발생할 거고 법률행위동 내 반사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먼저 법조문에 의사표시동 내 이 매매계약에 비진이 문제가 발생하죠. 통정 문제가 발생하죠. 착오 문제가 발생하죠. 사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본인 사정하고 대리인 사정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때는 누구 기준? 현장에서 계약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대리행위에, 즉 을병간 저 매매계약에 비진이 통정이 문제됩니다. 그러면 거짓말 했는지 서로 짜고 쳤는지 통정했는지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하고 대리인 중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기억. 대리인이 2번 별 3개, 기억도 별 3개, 3번도 별 3개, 기억도 별 3개, 4번도 별 3개. 결국 2번부터 쭉 4번까지 기억 포함 다 별 3개. 자, 기억. 대리인이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러면 대리인 기준으로 착오사실, 중과실 여부 판단해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단 얘기예요. 그러면 판단하는 거야. 그래, 대리인 기준 맞아. 자,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 취소할 수 있는데, 착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누가?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장난친 데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장난칠 수 있느냐? 이거 옳은 지문인데 본인 기준으로 그러면 X, 그 다음에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줄을 장난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그럼 취소는 누가? 본인이. 대리인은 취소 해제권이 없으니까. 자 3번. 자 대리인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계약 체결 스톱. 누가 사기당했어요? 대리인이 을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사기당했다는 얘기요. 그러면 아하 대리 사기당했구나. 그러면 대리인 기준에 따라 이 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서술은 있다로 끝날 거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누가? 본인이. 이게 연결이 돼야 맞는 지문. 그러니까 본인 자리하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 2번하고 하나 더 해요. 기억.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네. 그런데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구나. 따라서 이 경우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그래 대리인만 보는 거예요. 본인은 사기 당했지만 누구 봐야 돼? 본인 봐요 안 봐요? 안 봐. 대리인 봐.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구나. 그럼 대리인이 사기 안 당했으면 사기 취소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지. 없다로.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다 판단합니다. 대리인이 비진해야 되고 대리인이 통정해야 돼요. 대리인이. 본인은 안 본다. 이게 대리인 기준이요. 자 그러면 4번 처음 합니다. 자 봐봐요. 부동산 이중매매. 우리 이중매매에서 이거 하나를 빼서 대리해서 하려고. 제2매매. 자 병이 매도인 갑에 중도금 받은 후 팔 때 배임행위가 된다 했어요. 갑은 배임행위. 배임죄로 처벌받아요. 매도인 갑은. 그런데 이 매수인 병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제2매매 반사회. 반사니까 이매매 무니까 병 소유권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문제는 제2매수인 병이 대리인을 시켜서 했어. 갑을 병 정이라고 하죠. 정이라는 대리인을 시켜서 갑 아파트 좀 사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대리인이 그러면 병하고 매매계약을 할 건데 이 대리인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인은 당연히 이런 사실 모르는 선이겠지. 자 선이죠.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고 본인은 병은 제2매수인 본인이죠. 얘가 대리권 줬으니까 본인은 이런 사실 전혀 모르는 선이야. 자 그러면 본인은 적극 가담 안 했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판단해요? 대리인 기준에 따라 무조건 제2매매 반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가.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본인은 전혀 모르는 선이야. 본인 안 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제2매매 반사회. 반사회니까 제2매매 무니까 본인이 선이라도 소유권 없다. 결론이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지가 매수인이 돼서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했든 대리인한테 시켰는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든 본인은 안 보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반사회 병선이라도 소유권 없다.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여기 있네. 대리인이 매도인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뒀죠. 그럼 대리인 기준에 따라 본인 이런 거 안 봐. 선이라도 반사회. 반사니까 무니까 소유권 없다. 항상 세트. 자, 그게 4번이에요. 별 3개.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 병의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구나. 그러면 대리인 밑줄하고 적극 가담에 동그라미 빵 하는 거예요. 적극 가담 떠버렸어. 누가 적극 가담했어요? 대리인이 했잖아. 대리인. 그러면 본인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선이라 하더라도 본인은 안 본다겠죠? 대리인 기준에 따라 제2매매는 첫 번째 지문 반사회. 제2매매 반사회. 자 반사니까 제2매매 무였죠. 따라서 제2매수인 설사 선이라도 소유권 없다. 소유권 없다. 결국 지가 적극 가담한 거나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이라면 이 경우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요. 장난치니까 중요하다는 얘기. 항상 선이 악의 장난칠 총칙은. 그래서 적극 가담 나오면 우리 시험에 적극 가담 4글자가 떠서 반사 아닌 게 없어요. 응? 누가 하든 수탁자, 명의수탁자가 하든 명의수탁자 계약에서 하든 저당권을 받든 매매를 하든 임대차를 하든 대리인이 하든 무조건 적극 가담은 반사에 해당한다밖에 없어. 우리 시험에는.
적극가담 나오면 그냥 반사회 무 소유권 없다. 본인이 선이라면 어쩌저쩌 그는 꼬시면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중심 딱 잡아요. 자 5번은 왕별이죠. 우리 이미 했어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 원칙대로 대리인 기준 판단하지만 궁박은 떼어 낸다. 궁박은 아버지 본인 기준. 여기서 또 나오고 불공정에서 훨씬 잘 나와요. 불공정. 자 대리 능력 동그라미 1번.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고요. 자 제한 능력자가 죗값을 못 받았다. 미성년자가.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팔았다겠죠. 그러면 본인은 상대방 찾아가서 의리 어린 놈이야. 미성년자 제한 능력으로 이 대리행위 취소할 수 있다? 절대 없다. 그래서 1번 별 3개 2번이 왕별이에요. 2번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이 대리행위 본인은 취소할 수 없다. 왕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임을 이유로 본인은 취소할 수 없어요. 자 괄호 열고 법정 대리인 있죠. 얘도 취소할 수 없어요. 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든 미성년자 어린 아버지 있겠죠. 아버지가 지 동의 없이 대리인으로 팔았다고 동의 없다고 취소 들어온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으로 팔 때는 부모 동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취소 못하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도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어로 뜨든 미성년자의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뜨든 결론은 같아요. 취소 못하는 거예요. 누가 뜨든 주어가. 자 효과 기속. 계약은 의리했지만 의리한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하죠. 그래서 시험은 저게 나오죠. 취소 해지권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이 별 3개예요. 동그라미 1번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전부 다 당사자인 본인에게 귀속. 그 시험은 취소 해지권이 나오죠. 이 매매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고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 사유가 있다. 이 취소 해제권도 다 본인에게 귀속. 그래서 본인이 취소 해제하는 거지. 2번 임의 대리인은 따로 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임의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당사자만이 취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만이. 임의 대리인은 특별 수권을 해주지 않는 한 취소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4번도 해볼게요. 작년 기출이라. 자 3번 상대방이 병이겠죠. 병이 을과 이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 적법 해제했어요. 자 그러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구끼리 부담할까요? 당사자끼리 부담해요. 그래서 당사자인 본인 갑하고 상대방 병이 부담하는 거예요. 병이. 자 봐봐요. 상대방이 계약을 이쪽 채무불이행 갑이 채무불이행이 당사자에 법정 해제했어. 그러면 해제로 인한 받은 거 서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항상 기억해요. 갑하고 병이 대리해서 계약 당사자. 따라서 당사자인 갑하고 본인하고 상대방 갑병이 원상회복 의무 부담. 자 그러면 이쪽 갑이 채무불이행을 한 거죠. 채무불이행을 하면 첫 번째 병은 상대방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로 날리고 그 다음 채무불이행으로 병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 효과. 그러면 손해배상을 을한테 청구해요? 본인한테 청구해요? 병은 당연히 본인한테 청구해야지. 원상회복도 당사자끼리, 손해배상도 당사자인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거예요. 대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번이에요. 상대방이 그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병이 이 매매계약을 적법 해제했어요. 자 해제한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본인에게. 딱 본인은 시험 안에 이것만 나와요.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한테 들이대면 안 돼. 본인을 찾아가서 본인하고 서로 원상회복해야 되고 본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대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몇 번째 나왔어요. 작년 34 나왔죠? 몇 번째 나온 거예요. 다 강의한 거예요. 아 지금은 안 했지만 다 하는 거라고. 다 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돼요. 그래. 그래서 민법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당사자끼리 부담한다. 갑병이 원상의 부담. 당사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당사자도 아닌 대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해되면
안 헷갈린다겠어요. 오케이. 또 시간이 됐어. 10분간 쉬고 복대리.